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부진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다 또 연준이 상설 레포 창구인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금리 급상승에 관한 공포가 누그러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일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6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3.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제가 네. 듣기로는 마스터님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차로 네, 이 서울경제TV 방송국에 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자차를 이용해서 네. 거의 왕복 한 10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아니죠. 오는 데만 보통 한 8시간 걸려요. 나도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편도가 8시간이라고요? 네, 오는 시간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너무 대단하시네요. 12시에 출발해갖고 여기 오면 네. 서울 인근에 딱 도착하면 4시 정도 되거든요. 예. 4시에서 5시 사이 되는데 서울 인근에서 여기 오는데 한 2-3시간 넘게 걸려요. 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해외 선물을 알려주시려는 그 열정과 마음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또 마스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귀한 말씀을 해 주실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해주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이번 주 슈퍼 윅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있었던 큰 이슈들을 조목조목 한 번씩 짚어보면서요.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해외 시장 소식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 우려에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경제 지표 부진과 테이퍼링 시기 불확실성에 급등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 감소 여파 속에 달러 하락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FX는 ECB가 자산 매입 중단 기준을 코로나19 종식으로 보면서 의료 데이터를 주시 중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US GDP rose 6.5% last quarter, well below expectations라는 기사인데요. 일부러 제가 이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던 내용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해당 지표 발표들이 추후에는 어떤 전망을 보이고 또 외신 기사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목요일 발표된 데 따르면 GDP가 2분기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측정하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연간 기준으로 6.5% 증가했는데 이는 1분기 6.3% 증가보다 소폭 개선된 것인데요. 다우존스의 추정치인 8.4%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GDP는 개인 재고와 주거 투자로 3.5% 감소했다고 말하면서 재정 적자의 발루닝, 그러니까 이게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와 연방정부 지출 비율의 5% 감소도 요인이라고 미 경제분석국 보고서는 밝혔는데요. 전반적인 증가는 개인의 지출 증가 덕분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전체 활동의 69%를 차지하면서 11.8% 증가했는데요. 비주거용 고정투자와 수출, 주지방 정부 지출도 생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개인 저축률은 4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9,700억 달러로 급감했는데요. 2020년 2분기 경제가 31.4% 붕괴한 이후 3개월 동안 33.4% 반등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정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았지만 국가경제조사국은 2020년 2월에 시작된 경기 침체가 기록상 가장 짧은 2달 만에 끝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러나 2분기가 팬데믹 회복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The good news is that the economy has now surpassed its pre-pandemic level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은 경제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양책의 영향이 줄어들고 또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구매력이 약화되고 델타 바이러스가 미 남부 지역에서 급등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저축률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 연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동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remain underwater, 즉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봤는데요. 미국의 노동부는 주별로 발표하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기준의 거의 2배이면서 다우존스 추정치인 38만 명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전주보다는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시황 소식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42% 내린 14,9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나스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현재 지금 딱 이 시간대 여러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 구간입니다. 현 구간에서는 단타 매도를 잡아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 구간. 손절 라인은 14,975포인트에서 980포인트까지만 딱 보시고 지금 당장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간망세로 그냥 잠시 간망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향성은 현 시간 23시 현 시간 캔들봉의 양봉,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14,973포인트에서 978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잠시 손절, 짧은 손절 3포인트에서 5포인트만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다시피 현 구간이 꺾인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구간이 하락을 잡는다면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진입해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구간은 간망세로 그리고 상승 추세의 상승 여력을 그대로 냅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올라간 거를 여러분 매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대, 현재 단기 저항대에서 200틱에서 구간 하락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익절 라인을 매도로 보시되 익절 라인은 14,930 반경까지만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내려다보시고 오늘은 장기 추세는 매수입니다. 장기 추세는 매수로 가겠구나. 아직은 매수 추세가 남았구나라고 인정하시고 현재 구간에서의 단기 매도 구간만 딱 보시면 제일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4,973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만약에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또 관망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면 좀 그 자리값을 좀 짚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장기 구간에서의 매수 구간은요. 현재 구간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싸우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거죠. 돌파하기 위해서 추세가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추세에 파동을 주기 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정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이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이 현재 결과값에서 이렇게 꺾이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본다 그러면 1차 저항대 14,930포인트를 익절 라인, 기본 단기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구간에서 여러분이 돌파했던 오늘 저점 라인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매수 구간은 14,900 시가 구간입니다. 시가에서 저항을 지지 라인을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60분 차트를 여러분이 열어보시고요. 열어보시고 현재 구간의 돌파값을 14,997, 15,000포인트를 회복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15,000 구간의 회복 구간이 보인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일봉상 21선을 지지를 받고 현재 오늘은 전일 고점을 넘기느냐 15,100포인트가 넘어가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매매에 임하시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15,100포인트를 기준으로 또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장기라면 한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장기 추세라는 게 모든 차트가 있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단중 장기가 있잖아요. 예. 단기라고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뭐 보통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5에서 10포인트, 중기에 단기 중기는 한 20에서 25포인트, 그리고 중장기라고 그러면 4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의 진입값을 봐요. 거기에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40포인트, 30포인트 그러면 어찌 보면 좀 길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만 그런 거지 큰 파동에서 보면은 정말 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라고 보면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은 보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일봉 차트잖아요. 네. 일봉 차트를 보는데 다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야, 내가 저 밑에서 샀으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만데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 저는 맨날 합니다. 맨날 하고 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제가 한번 예전에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 우상향 자고 나면 신고가, 자고 나면 신고가인데 정작 우리가 데일리 트레이딩에 딱 진입했을 때 고민하는 게 그거죠. 제가 오늘 지금 고점인데 신고점인데 내가 오늘 과연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한 달을 쌓았습니다. 한 달을. 매도로 역매매.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 당일의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단기 눌린 구간을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제의 저점이 오늘의 고점이었고요. 오늘의 고점이 어제의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세는 우상향이고 그리고 장기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그 단기라는 기준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버 내일까지 끌고 가겠다, 내일 모레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분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거의 다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맞감을 하는데 예. 장기로 표현하자 그러면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로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하면 장기 트레이딩, 장기 길게 보세요라고 하면 기본 저는 한 80포인트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0포인트가 장기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80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틱으로 계산하시잖아요. 예. 틱으로 계산하면 한 48, 30, 300틱 가량의 포지션을 우리는 장기 포지션을 그러죠. 사실은 장기로 끌고 간다.
200틱에서 300틱. 그러니까 보통 한 60포인트, 5에서 80포인트 정도를 장기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5에서 80포인트. 그래서 제가 일러드리는 건 보통 중기 정도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닭을 잡아도 털도 뽑고 다리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 아래 자르고 몸통만.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을 한 50포인트 내외의 중기물만 딱 보면 제일 좋더라. 왜냐하면 한 30에서 50포인트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잖아요. 조정 주는 구간에서 떨지 말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단타를 본다 그러면 20포인트, 25포인트 내외의 구간에서 청산력을 주고요. 장기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보통 회원들하고 한 100포인트 정도도 가져가고 해봤거든요. 상당히 길죠? 구간인데요. 네. 이거 체결시켜 놓고 익절 구간 잡아놓고 2시간, 3시간 떠들고 노는 거죠. 떠들고 놓으면 수익은 납니다. 수익은 나는데 몸이 예. 축이 나죠. 왜냐하면 말은 떠들고 노는데 이 신경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포인트 정도를 가져간다는 것이 굉장히 한 2~3시간을 차트를 매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만 장기로 보시고 매매 임하면 그게 최고 좋은 트레이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5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를 보면 딱 알맞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자리값도 짚어주셨고 차트도 봐주셨는데 이 나스닥 관련해서 시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번 주에 네. 슈퍼위크였어요. 슈퍼위크. 네, 슈퍼위크. 이번 주는 정말로 큰 이슈가 정말 많았던 한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큰 이슈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매매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혼조세였다는 거죠.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건지 내려가겠다는 건지 정말 혼조세의 한 주였는데 자 이번 주 금주 주목했던 이슈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FOMC에 있었죠. 그리고 그제 GDP 추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비치. 여러분들은 이제 GDP 보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GDP를 어떻게 보고 이걸 뭘 얘기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GDP 예비치가 있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이제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팡이라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5일 재고 발표. 요 4가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수렵 수당 등등 뭐 많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 주가 제가 슈퍼위크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몰려있던 이슈들이 뭘 얘기하냐면 금리 결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었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먼저 팡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S&P 500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1등에서 5등까지의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래프를 보고 있지만 이게 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 5개 기업을 팡이라고 많이 불러요. 증시하시는 분들은 팡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빵이야, 팡이야, 이 뭔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사실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들 노란톡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팡 아시죠? 그러니까 모른대요. 안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긴 했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번 주에 팡 이게 이슈가 뭐였냐면 실적 발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S&P 500이 들어가 있는 기업체가 그러니까 6위 테슬라까지 합치면 거의 한 48% 됩니다. 증시 총액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반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 5곳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S&P 500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치를 딱 따지고 보면 소문에 사서 발표에 팔아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사서 실적을 끌고 오다가 우리는
실적 발표가 있는 그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렁 한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죠. 서프라이즈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분기 좋았고요. 2분기는 더 좋았을 것이다. 다들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다들 증시에서 빠졌느냐, 차익 매물이 그렇게 쏟아졌냐는 것은 앞으로 피크아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는 게 아니라 1분기 좋았고 2분기는 좋았는데 3분기 때는 지금처럼 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선반영 되기 때문이네요. 선반영 다 되었고 3분기는 2분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부양책을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1조 9천원을 풀면서 1인당 1,400불, 그 4인 기준 한 700만 원 되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집에서 부양책을 받고 그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실적이 더 좋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면서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보시면 딱 느낌 오는 게 있지 않나요?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 안방에서 놀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는 거죠. 딱 지금 당장 최고로 실적 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구들장 매매라고 해가지고 안방에만 딱 들어가 있는, 집에서 못 나오니까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 좋았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았고 지금까지 좋았는데 3분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백신 효과가 3분기에 어찌 될지. 물론 현재 델타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뭐 크게 조건은 좋아지지는 않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현재 뭐 백신 효과라고도 하죠. 백신을 얼마만큼 인구가 맞았느냐에 따라서 요 팡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안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좀 덜 좋겠지라는 심리로 인해서 다들 던졌다는 거죠. 던지고 나서 지금 현재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7월 27일이죠. 2020입니다, 여러분. 실적 발표는 그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장 마감 후에 발표치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제 5대 기업들이 발표하는 날 전부 다 거의 다 예견된 것처럼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나스닥도 7월 27일 10시부터 큰 하락폭을 한번 주었고요. 하락폭을 주고 사람들이 그랬죠. 야, 실적 발표 있다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다 좋은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실적이 좋을 거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그러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우리는 내려갈 겁니다. 라면서 정말로 조금 호흡곤란이 올 정도의 큰 하락폭을 한번 주고 바로 반등을 치면서 지금 현재 7월 30일 02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02시까지 차트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잠 안 자고 어제죠, 어제. 저 어저께 2시 넘도록 차트 이거 기다렸어요. 하락을 주는지.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 그래서 저희 오늘 서울로 오는데 네. 저 4시간 자고 왔어요, 4시간, 3시간. 와,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십니다. 성실하죠? 네. 정말 성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종가까지는 한번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코피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겠고. 그렇죠. 졸음 운전하시면 또 안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시까지 제가 체킹을 한 건데 현재 솔직히 2시가 아니라 3시에 3시. 네, 3시에 마감한 건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한번 출렁 내려앉고 나서 오늘까지가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면서 어저께도 마찬가지 조정 한번 주었죠. 실적 발표 조정 주고 나서 오늘 다시 반등을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실적 발표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깜짝 놀란 거에서 혼조세를 주면서
7월 29일 날 거기에다가 7월 29일 날 뭐가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FOMC 회의에서 사람들이 컨센서스는 다 뭘로 가 있었죠? 컨센서스는 모든 사람들 컨센서스는 7월 달에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7월 달에 회의를 하고 8월 달에 논의를 끝내고 9월 달에 발표치를 이후에 11월, 2월 지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한 거의 90%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들 좀 예상을 네. 하고 계셨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FOMC에서 조금 바뀐 상황이 세 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저번 회차에 FOMC에서 나왔던 이제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거죠. 논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그걸 굉장히 많이 해설을 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논의를 위한 논의를 했다는데 무슨 논의가 무슨 논의인데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우리는 좀 웃으면서 농담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 말에 대한 토킹 오버에 한 거죠. 그죠? 논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했고 야 우리 한번 논의해 볼래? 논의 한번 해보자. 그게 논의라는 논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나서 45일 동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말이 MBS부터 줄일 것이냐 국채부터 줄일 것이냐 그런 부분 등과 어떠한 조절을 할 것이냐 테이퍼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무엇이고 어떠한 가정을 밟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했을 때 여파를 어떠한 방법으로 밑에서 완충 장치까지 만들겠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테이퍼링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우리 논의했다 뭘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로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위원회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를 계속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조금 매파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모르겠고 파월은 저번 달까지 그랬잖아요. 저번 FOMC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물가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높고 아직은 높아도 내려갈 거고 고용도 아직 멀었고요. 백신도 아직 덜 맞았습니다. 일단 모르겠고 일단 테이퍼링을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조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노동시장이 수급이 이례적으로 꼬여 있다. 점차 공급이 증가하면서 개선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노동자 고용이 부족한 부분이 한 700만 개 정도의 고용력이 부족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700만 개. 근데 자넷 앨런도 그렇고 뭐 많은 매파적인 의원들의 발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고용률은 팬데믹 이후 은퇴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은퇴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냐. 그것까지 700만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용을 얘기하지 말고 바로 테이퍼링을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파월은 야 그거를 네가 은퇴인지 잠정적인 휴식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접어두고 우리는 고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했던 게 저번 달 얘기였고 이번 달에는 꼬여 있는데 한번 점점 증가할 것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좀 더 낮추면서 채권 금리 급등 가능성은 줄어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FOMC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스탠딩 레포라든지 그리고 뭐 피마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또 살 수면 위로 나오고 있어요. 스탠딩 레포라는 게 뭐냐면은 결과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결과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레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레포요? 네. 경제 용어인가요? 밑에 적어놨잖아요. 밑에 채권 담보를 은행에 갖다 주면 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레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레포를 여러분들은 단어를 좀 생소하잖아요. 채권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레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레포를
하고 있는데 스탠딩 레포라 그러면 스탠딩이라면 서 있는 레포잖아요. 예. 완충을 해주는 거죠. 만일에 FOMC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과거 사례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과거 사례에서 보면 굉장한 시장에 혼조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혼조를 조금 더 완충하기 위한 회의까지 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팬데믹 구체 방향이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제 스탠리 레포를 조금 설명을 조금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팬데믹 국채 반응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페드에서 800만 달러, 8천만 달러를 1,200달러에서 800만 달러 국채 매입을 매일 하면서 수요를 빨아당기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업과 은행에서 국채를 삼으로써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것이 갑자기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떨어질까?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은 국채금리를 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장, 물가, 패드 정책입니다. 성장을 얘기한다 그러는 것은 자 이번에 이제 3월달로 돌아가면은요. 3월달에 돌아가게 되면 성장을 주요했던 것이 부양책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부양책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찔러준 거죠. 그 부분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가 일어나니까 기업에서는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가 들어가면 은행에서 돈이 큰 돈이 나오잖아요. 큰 돈이 나오면 뭐가 생기죠? 금리 인상. 그죠? 네. 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장, 물가. 그럼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이자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패드에서 얘기하는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뭐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뭡니까? 현재는 성장도 올라가고 있고요. 성장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패드에서도 테이퍼링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가 올라가면 증시는 내려간다라는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3월 달에는 3월 달에 미 국채 금리가 1.777%까지 올라갔었어요. 3월 달에. 3월 달, 6월 달. 3월 달일 겁니다. 6월 달인가 3월 달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777%대였어요. 그 777%가 지금 1.27, 26, 23 그리고 며칠 전에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때 왜 채권을 많이 사게 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왼쪽 부분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 2020년 1월부터 3월 달까지예요. 하락 구간. 팬데믹 이후 하락을 주면서 점점 수급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2년물 채권 금리는 하락 이후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드는데 10년물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10년물 채권 예금을 든다는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야, 10년 동안 돈이 못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못 팔잖아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년물 살래 하니까 2년물은 이자가 없잖아. 0.2%인데. 그런데 10년물 국채는 1%, 1.5%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에 돈이 다 몰렸던 거죠. 다 몰렸던 돈이 현재 지금 현재 패드에서 금리 인상한다 하고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럼 다 팔아야 되나?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 팔아야 되냐니까 레퍼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아니 괜찮아. 돈을 빌려준 이거 너 채권을 담보로 현금이 급하면 빌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앞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패드에서 테이퍼링까지 해버리면 은행에서 많이 국채를 사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람들이 뭘 한다?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살 사람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더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죠. 그래서 패드에서 먼저 테이퍼링 하기 전에 완충 장치로 내가
채권을 은행에서 사면 시중은행에서 팔아도 뭐 지준금리라고 있어요. 지준.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채권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지급금리에 스트레스가 너희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가져오면 그걸 받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항시 내가 돈을 빌려줄게. 왜일까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어디? 찍으면 되잖아요. 빼드는 찍으면 되죠. 시중금리는 못 찍잖아요. 지준금리라는 것도 있고요. 지급률도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은행에서 안호선님 저한테 100원을 맡겨요. 네. 빚기면 90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10원은 담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준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낮췄죠. 91과 10 정도, 뭐 70과 80 정도 이런 식으로 낮췄는데 연방은행에서 패드에서 지금 하는 말이 지준금리를 준비금을 국채로 대체하고 돈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오면 다시 더 대출해 줄게라고 한 것이 스탠딩 레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완충 정책인 장치죠. 거네요, 그죠? 네. 완충. 그러니까 정치로 내가 보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네. 국채금리 다 집어던지죠. 그러면 금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패드에서는 그걸 원치를 않죠. 예. 그래서 미리 이번에 FOMC에서 스탠딩 레포라는 건 원래 있는 건데 패드가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딩 레포라는 것을 가지고 레포 창구를 열어서 항상 옆에 서 있을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가 항시 그걸 가져오면 완충 장치를 해줄 테니까 채권을 계속 사세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거나 이런 스탠딩 레포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견해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인 건가요? 스탠딩 레포는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이제 한 번 더 발언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와닿는 얘기는 더 좀 귀를 촉각하는 이유는 진짜로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회의에서 얘네들이 저번에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한다더만 오늘 이번에 논의를 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제 8월달에 제일 큰 행사가 하나 더 남았죠. 잭슨홀에서의 회의가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죠. 네. 그 작년 잭슨홀에서 하나의 큰 대목이 하나 나왔죠. 물가 안정제라는 걸 잭슨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결과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는 잭슨홀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큰 이슈에 대한 답은 잭슨홀에서 합의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8월에는 물가 안정제 2%까지는 용인하겠다. 지금 5%인데. 언제까지 용인하긴 하겠는데 네. 2%까지 용인하겠다는 게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5% 3% 나오잖아요. 예. 용인하고 있습니다. 용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것은 그런 이제 용어의 단어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정말 쉽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정리하자면 사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금리 하락의 스트레스로 네. 계속 막 모든 사람이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금방 나오잖아요. 예. 그럼 안 좋잖아요. 그거 완충 장치를 해놓은 거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사도 됩니다. 사도 되니까 사세요라고 완충 장치를 해놓으니까 나스닥이나 S&P도 다시 한번 반등을 쳤다. 그래서 스탠딩 레포는 다른 게 아니고 채권을 가져다 주면 그걸 대출해주는 용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채권 얘기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냥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네. 완충 장치를 해놓고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완충시켜 놨다라고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FOMC 이번 7월에 FOMC 회의에서는 굉장히 그냥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좀 방향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또 발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맞습니까? 그렇죠. 저 지금 다들 평가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냥 쉽게 여러분들 표현하자 그러면 밥상에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이제 반찬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MBS 채권을 뭐 먼저 조절할 것이냐, 국채를 조절할 것이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테이퍼링 한다 그래서 또 무조건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미진 국가에서 테이퍼링 했을 때 갑자기 흔들리면 또 확 누른단 말이에요. 누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도 나왔었잖아요. 매달 10%씩 빼겠다. 100불씩 빼겠다. 뭐 이렇게도 그런 단어도 나오고 뭐 했는데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테이퍼링 한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돈을 주던 것이 확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버냉킹 때는 지금까지 매일 1,000원씩 주던 걸 오늘부터 안 줘 이래 버렸기 때문에 휘청했던 것이고 그렇죠. 쇼크가 왔던 것이고. 섞고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고 그 완충 장치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어떻게 물론 조금 수급에 대한 조절은 있겠죠. 그러니까 파동을 칠 겁니다. 한 번 정도. 막말로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빅테크 기업 발표 있고 그리고 FMC 회의 있다고 그래서 60분 차트거든요. 60분 차트가 현재 이렇게 고르게 올라오기는 올라왔어도 이렇게 고르게 올라오던 애들이 이번 주 굉장한 파동을 뭐 과거에 비교하면 7월 27일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낙폭도 크고요. 상폭도 컸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폭을 주는데 FOMC 결과치가 나오고 우리 언제부터 할 겁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더 크죠. 그런 이제 이런 진폭의 크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 그리고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진폭을 주지 않기 위해서 FOMC에서 지금 회의를 계속 논의를 하고 그리고 스탠딩 레포니 뭐 니포니 하면서 피만이 하면서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믿어야지. 아니 뭐 패들 믿어야지. 뭐 누굴 믿냐고 우리가. 뭐 그 똑똑한 사람들 하는 말을 믿어야지. 그 거짓말 한다고 먹고 우리가 굳이 증시에서는 하는 말이 있어요. 패들을 역행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Don't fight the Fed. 예, 패드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너무 똑똑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믿기는 한데 네. 사실 시장을 섣불리 예측을 한다든지 좀 네. 또 너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있기에는 지금 방향성이 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증시나 모든 이게 증시에서는 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레버리지예요. 지금 올해만 해도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레버리지로 뭐 많이 이렇게 엎어지신 분이 많아요. 그죠? 뉴스에도 많이 있고 전황이니 뭐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증시에 투자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끌 그런 분들 대출이 빨리 땡겨가지고 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대출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올려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던 분들은 제일 위험하죠. 그분들은 좀 떨어야죠. 거의 이제 뭐 모든 게 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지수뿐만 아니라 사실 또 이런 시장의 영향력이 종목에도 미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해서 이런 뭐 나스닥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슈퍼위크를 네. 얘기해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논란이 또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부채 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연장해줘. 네. 대출 더 해주든가. 이게 지금 망하게 8월 생겼어. 2일까지밖에 아니거든요. 이 시한이 근데 코앞인데 10월 달까지로 연장이 조금 다시 돼 있을 겁니다.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10월까지로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디폴트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디폴트를
시장에서 우려는 하는데 뉴스는 접해요. 네. 근데 정작 시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그 디폴트라는 거는 아는데 인지는 잘 안 하죠. 왜? 야, 미국이 보도나면 어쩌라고.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어차피 디폴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말 없이 연준에서 연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 더 상한됐고 그때보다 지금 현재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졌죠. 네. 말도 몇 배 이상이 늘어난 현 상황에서도 옐런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고 좀 기다려 봅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만일 디폴트 상황이 지금 10월 달로 연기가 된다는 말이 많아요. 연기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뭐 시행 조정한다 뭐 이런 뉴스와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디폴트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이번 주 이제 GDP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예. GDP도 GDP 관련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시고 결과치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슈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디폴트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디폴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FOMC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안도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오. 어차피 지금 날씨가 흐리잖아요. 네. 비는 와요.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산만 우산을 준비하면. 준비하면 되겠네요. 우산을 준비하자는 거죠, 제 말은. 예. 어차피 여러분 비가 올 겁니다. 비는 한 번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출렁할 수도 있으니까 예.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나라 하는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버리지 조절해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해외 선물이잖아요. 네. 뭐 테이퍼링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증시가 내려가면 매도 하지 되면 되죠. 매도 막 밑으로 보면 되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는 거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촉각을 세우지 마시고 뭐 조금 더 유하게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고점 스트레스에서 시달리는 거니까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더 커요, 사실은. 네.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차라리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네, 너무 또 네. 예, 최고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투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진입하기도 너무 힘들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려가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내려갈 때 우리는 우산 쓰고 걸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굉장히 또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우산을 쓰고 묵묵히 저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되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우산 준비하라고 우리 골드워치 마스터님께서 미리 예보해 주셨으니까요. 미리 우산 준비하셔서 또 큰 리스크 없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드워치 마스터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와 있어요. 어려운 네, 그런 것 시장인데,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시장에 지금 직면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황도 어렵고요. 시황도 어렵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시황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시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차트를 조금, 차트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한 자리에서 많이 빠졌죠. 14,920까지 딱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자리에서 980에서 딱 빠졌잖아요. 이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